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인데요. 제주 시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시민들을 태우고 실제 도로를 달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 승강장을 출발한 소형 버스. 우회전을 하고 도로로 나가 곧바로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버스의 핸들은 있지만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차선을 스스로 바꾸고 신호등을 인식해 교차로를 지납니다. 차량이 가야 하는 경로 그리고 경로상에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예를 들면 핸들은 어느 각도로 틀고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로 밟고 가속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와 같은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미리 입력된 경로대로 주행을 마친 버스는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옵니다. 차량에 부착된 10여 개의 센서가 사람과 장애물을 감지하기 때문에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라든지 도로 상황이 아직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JDC는 제주도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와 함께 주요 도로에 대한 3차원 정밀 지도를 만들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제주 도내에 자율주행에 대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용화에 앞서 보안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제주 섬은 조선시대 당시 바다 건너 가장 멀고 험한 최악의 유배지였는데요. 유배인들의 삶과 사랑, 제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고국의 존망은 소식조차 끊어지고 연기 깔린 강물결 쇳담배에 누웠구나. 조선 15대 임금으로 국정을 이끌다가 폐위된 광해군이 제주 유배지에서 쓴 시입니다. 임금으로 있었던 15년보다 더 긴 시간,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마지막 4년 4개월을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고 권력자에서부터 왕족과 사대부 등 정치적 이유로 제주에 온 유배인은 조선시대 260여 명. 제주 유배 역사와 인물들을 조명하기 위해 특별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그냥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배지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정치가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특히 유학의 불모지였던 제주에 유학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오형과 유배인에게 학문을 배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제자들의 자료, 유배인들이 쓴 현판 등 100여 점이 소개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갈고 닦는 측면들이 있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학문과 정보들을 배움의 길이 좀 많이 부족했던 제주 유생들과 주민들에게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전시뿐 아니라 제주에서 완성된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가상체험과 현장 답사 등도 진행됩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유배인 이야기 특별 전시는 내년 3월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그제 서귀포시에서 열린 북한 이탈 주민 행사 축사를 하면서 자신은 제2공항 추진과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한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이 제2공항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모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적임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6명이 지원해 지난달 18일 면접 심사를 받았고 정치인 Y씨 등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도정 질문에서 공무원이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사전 내정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을철 낙엽은 산불의 원인이 되고 치워도 끝이 없어 자치단체에는 골칫거리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낙엽 수매 제도를 시행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목재 창고 한쪽에 낙엽이 가득 쌓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시내와 야산 곳곳에서 담아온 것입니다. 1kg에 300원씩, 한 자루면 5,000원 안팎으로 폐지 가격의 3배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300톤 넘게 모였습니다. 먹기 살기가 힘든데 마침 이걸 보고서 하게 된 거죠. 조금이라도 생계 보탬이 될까 해갖고. 이렇게 수거된 낙엽은 톱밥과 발효액 등과 섞어 3년 정도 숙성한 뒤 퇴비로 재탄생됩니다. 청소차를 이용해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방식은 먼지와 흙, 이물질 등이 함께 섞여 매립하거나 태울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줍다 보니 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비가 완성되면 도심 공원과 가로수 등 곳곳에 뿌릴 예정.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비료로 화학 비료와 차별화된 만큼 추가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고요. 제품화하는 거는 저희가 부속 기간을 3년을 잡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됐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수거업자 때문에 2년 만에 중단됐던 만큼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무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실제 주소,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중복 그분들이 한 분이 많은 양을 일괄 수매할 수 없게끔 이렇게. 어르신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는 낙엽 수매제도. 퇴비를 만들어 팔아 수익까지 남기는 일석삼조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 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방송은 통신 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 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 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12월의 시작인 오늘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북서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도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7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은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0도, 남부와 동부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1도, 서부가 12도, 북부와 동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서 지역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은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한 뒤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들의 사업 기간이 또다시 연장됩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말로 사업 기간이 끝나는 록인 제주 사업은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백통신원 사업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대신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재원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록인 제주는 콘도미니엄 공사를 하다 2년째 중단됐고 백통신원은 콘도의 절반만 짓고 박물관 등 관광시설은 짓지 않아 지난해 말에도 1년씩 사업 기간이 연장됐었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을 알리는 2019 감귤데이 페스티벌이 오늘 서울 코엑스 SM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감귤을 주제로 한 공연과 특강 등 문화 행사와 감귤 체험장과 포토존, 기획 판매전 등이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서울광역푸드뱅크에 감귤 1,201상자를 기부했고 제주항공은 내년 1월까지 제주 출발 국내선 승객들에게 최대 10kg까지 감귤 생제를 무료로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태풍과 가을 장마가 잇따르면서 올해 제주도 내 월동채소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월동채소 재배 면적이 12,0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7.7%인 1,000여 헥타르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당근이 19.3%, 적채 17.7%, 양파 16.4%, 월동무는 4.9% 줄어 8개 품목은 감소했지만 콜라비는 73.7%, 비트는 19.4% 늘어 4개 품목은 증가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최윤겸 감독이 2부 리그로 강등된 데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윤겸 감독은 그제 시즌 최종전인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진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없이 죄를 짓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선수단과도 작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감독은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조성환 감독의 뒤를 이어 부임했지만 K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내 일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냉난방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이 조사한 결과 청소노동자 휴게실 124군데 가운데 에어컨이 없는 곳은 11.3%, 난방기가 없는 곳은 6.5%였고 샤워실이 없는 곳은 38%였습니다. 또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공무원 체육대회 등 복지 예산은 2억 3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청소노동자 복지 예산은 1원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14억 6천만 원을 조정해 예결 특위로 넘겼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원 국외 연수비 3억 1천여만 원과 난치병 학생 지원비 3억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2억 원과 IB 교육 프로그램 예산 1억 원 등을 삭감했고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에 8억 4천만 원, 학교폭력 대응 위센터 운영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